여러분, 만약에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단 하루가 있다면 그 날짜를 꼭 알아야겠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게 바로 그겁니다. 1월 9일의 충격. 도대체 이날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말하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날 1월 9일. 이날이 그냥 달력에 있는 평범한 날이 아니에요. 어쩌면 미국 경제는 물론이고 전 세계 주식시장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분기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체 왜 이날 하루가 이토록 중요한 건지 지금부터 그 미스터리를 하나씩 풀어보죠. 아니, 어떻게 딱 하루가 이렇게까지 중요할 수 있냐고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지난 3개월 동안 시장이 완전히 놓치고 있었던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 바로 사라져버린 데이터에서 출발합니다. 이게 진짜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지난 3개월 동안 미국 정부가 말이죠. 거의 눈 감고 비행을 해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가장 중요한 경제 데이터가 그냥 통째로 빠져버렸거든요. 이러니 시장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연준조차도 지금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몰랐다는 겁니다. 좀 심각하죠?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상황이 한눈에 딱 보이죠? 10월에는 아예 데이터 수집에 실패했고요. 11월에도 일부만 겨우 수집했어요. 그러니까 1월 9일에 나오는 발표는 그냥 한 달짜리 보고서가 아닌 겁니다. 지난 3개월간의 미스터리를 한꺼번에 풀어버리는 그야말로 거대한 데이터 폭탄이 터지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에 대해서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이야기를 동시에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라졌던 데이터가 이 둘 중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진짜인지를 알려줄 결정적인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겁니다. 고용시장을 보는 데는 그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기업한테 직접 물어보는 기관조사. 이건 겉보기엔 고용이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한 사람이 직업 2개, 3개 가지면 그게 다 중복으로 잡혀서 숫자가 뻥튀기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하나는 각 가정에 물어보는 가계조사입니다. 이게 사실 현실을 더 잘 보여주는데 결정적으로 지난 3개월 동안 데이터가 없었던 바로 그 조사예요. 자, 여기가 진짜 핵심입니다. 사실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만 잘 뜯어봐도 경제가 생각보다 안 좋은데? 하는 신호들이 이미 숨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시장과는 다른 숨겨진 계산법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고용보고서가 나올 때마다 과거 수치가 계속해서 아래로 수정되고 있거든요. 이런 하향 수정을 싹 다 반영하고 나면 최근 4개월 동안의 월평균 일자리 증가는 고작 1만 개 수준에 불과합니다. 1만 개요? 그리고 이게 바로 파월 의장의 비밀 공식이라고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숫자에서 그냥 6만 명 정도는 빼고 봐야 그게 진짜 경제 모습이라는 거죠. 이 말은 뭐겠어요? 파월은 이미 공식 데이터를 믿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퍼즐이 좀 맞춰지시나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평균이 고작 10,000명 증가해요. 그런데 여기서 파월의 비밀 계산법, 그러니까 6만 명을 빼면 숫자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연준이 속으로 계산하는 걸로는 어쩌면 미국 경제가 이미 일자리를 잃고 있는, 즉 마이너스 국면에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엄청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1월 9일이 가진 진짜 무서운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공식적인 경기 침체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졌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이 샴의 법칙이라는 건요, 경제학계의 화재 경보기 같은 거예요. 이게 한번 울리면 침체가 올 수도 있겠는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침체가 시작됐다는 공색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만큼 강력한 지표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 10월에 데이터가 제대로만 나왔다면 샘의 법칙은 그때 이미 발동됐을 거라는 거예요. 즉 1월 9일의 발표는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몇 달 전에 시작된 경기 침체를 뒤늦게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1월 9일 우리 앞에는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골디락스 시나리오. 숫자가 적당히 나와서 시장이 연착륙 성공이구나 하고 안도하는 거죠. 하지만 두 번째는 경기 침체 공포 시나리오. 숫자가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샴의 법칙이 발동되고 시장 전체가 패닉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겠죠. 그래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특히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우리 서학개미 여러분들한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경제 이론 같은 게 절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계좌,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행동 지침을 딱 하나만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달력에 1월 9일 꼭 별표 쳐두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미국 주식 투자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오늘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정보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 먼저 1월 7일에 나오는 ADP 데이터로 미리 살짝 예습을 하시고요. 그리고 9일 발표 시간에는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만약에 보고서가 안 좋게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침체 공포 때문에 시장이 충격을 받겠지만 역설적으로 연준이 금리를 더 빨리 내릴 거라는 기대를 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고서가 너무 좋게 나오면 침체 걱정은 덜겠지만 금리 인하 시점은 더 뒤로 밀릴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복잡한 데이터를 다 떠나서 지금 여러분이 일상에서 피부로 느끼는 진짜 경기는 어떤가요? 경기가 좋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나쁜 것 같으세요? 아래 댓글에 호황 또는 불황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가 정말 궁금합니다.